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5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정미일이 되고요. 일지는 정미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알아야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령을 알아야 왕세와 한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죠. 정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정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정화는 음화가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배웠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면서 태양지화, 즉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하는, 즉 스스로 발광하고 스스로 발열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보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아니라 그냥 등촉화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내지는 모닥불 같은 것, 아니면 가스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잘 쓰는 이제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전기 레인지 같은 게 있죠. 전기로서 예전에 가스 가지고 브루스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불을 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스라고 하는 것이 뭐 불꽃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것도 정화가 불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쓰는 전기 레인지 같은 것도 내나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열을 발산하는 것이니까 그 열이라고 하는 것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개념은 빛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빛과 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을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다. 빛을 가지고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빛을 가지고 우리는 영화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환함이라고 하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게 물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외부를 밖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추운 한기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도 빛과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있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가로등의 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의 불빛을 이용해 가지고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의 빛, 병화의 열, 정화의 빛, 정화의 열 다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 일간 내지는 정화 일간은 물론 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열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 뭐 열도 쓸 수가 있겠죠. 경금일간이었을 때 정화를 볼 때는 그때는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열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금은 정화를 쓸 때 정화의 빛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열로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반드시 정화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우리가 라이터를 놓고 봤을 때 라이터 부싯돌을 탁 켜게 되면은 불꽃이 순간 일어났다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많이 해보셨죠? 아니면 전기 이렇게 딱딱 튀게 해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스파크가 그것이 정화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가스불을 켜놨을 때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물론 그것도 정화가 맞겠죠. 근데 원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 같은 거 있죠. 순간 지나가는 그런 불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만 있게 되면 불꽃만 일어나는 것이죠. 불꽃만. 그래서 그 정화의 불꽃이 지속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화의 불꽃을 계속 불로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자신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으냐는 이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이 정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인목이 정인인 것이죠.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편인인 것이고요. 지지로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편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필요로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이나 인목이 될까요? 아니면 편인인 을목이나 묘목이 될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간목과 을목을 설명할 때 간목은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참나무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라타나스, 전나무, 소나무 이런 것 큰 나무들이 다 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는 큰 나무를 베다가 토막토막 잘라서 햇빛에다 잘 말리죠. 말린 다음에 적당하게 말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바싹 100% 바짝 마르게 되면 나무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잘 타게 돼 있어요. 너무 바싹 말라도 나무가 잘 타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잘 짝해서 장작으로 만들어 놨을 때 정화는 그 장작을 가지고 잘 탈 수 있겠지만은 그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회목이라고 했죠. 회목 내지는 회풀 내지는 회초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거리에 자라는 잡풀 같은 거 있죠. 잡풀 같은 거. 물론 을목을 화초로 놓고 보기 때문에 난초로도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초 같은 거 허브라든가 아니면 산세베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화초가 있을 수 있고요. 화초가 아닌 또 여러 가지 잔디라든가 이런 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간목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약간 건목 마른 나무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쓴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은 나무. 그래서 쓴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을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데 마른 불이 아니라 젖은 쑥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잔뜩 뜯어다가 불 위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꺼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건목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살리는 것이 좋고요. 쓴목인 을목 즉 회목이라든가 회풀이라든가 회초와 같은 이런 쓴목으로는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럼 선생님 을목은 전혀 용도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전혀 100% 을목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을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갈대라든가 풀 같은 거 있죠. 우리 식물로 잔디 같은 거 깎거나 아니면은 밭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약간
뭐 피 같은 거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피 같은 거 걷어서 한 대 모아놓게 되면 뿌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풀 같은 것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인데 그렇게 바짝 말려놓게 되면 마치 건초와 같은 것이 되죠. 건초. 마른 풀 같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초가 됐을 때는 을목도 용도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명령어로 고초인등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자가 마를 고자잖아요. 마른 풀을 가지고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을목은 습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요.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습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초인등격과 같이 건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을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많이 어렵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이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면서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고초인등격은 뭐냐면 풀 뜯어다가 말려놨다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아궁이에 장작으로서 불을 때울 때는 맨 먼저 이게 마른 장작 덩어리를 갖다가 태우지 않습니다. 밭이라든가 밖에 나가가지고 마른 볕단이라든가 아니면 마른 낙엽 같은 거를 갖다가 먼저 작은 불꽃을 만들죠. 그것이 바로 요 고초 인등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작은 풀에서 불이 이제 살게 되면 그때 이제 감목이라든가 이게 장작 같은 것을 올려서 태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장작이 없이 그냥 마른 불 건초만 있다라고 하면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오래 못 가고 금방 꺼질까요? 그렇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고초인등격이 말은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감목 쓰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을목도 용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사주 격국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격국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그냥 크게 놓고 보면 봄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중춘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중춘, 봄입니다. 자,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해당이 되면 임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왕할 때입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상한가 친 것이죠. 공이 땅바닥에다 가장 세게 내려치게 되면 위로 쭉 솟아오르죠. 오르고 해서 가장 꼭지점까지 올랐을 때가 바로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목이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뭐 포태법으로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데, 자, 묘월의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난로에서 열을 많이 발산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데 열을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도 먹은 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먹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겠지만 활동하는 만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차도 100km, 200km 달리려고 하면 벌써 뭐예요? 휘발유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150 정도 이렇게 보면은 차 게이지에서 휘발유 떨어지는 게 것이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묘월이라고 하는데 목은 제왕지지만은 수는 이때가 그래서 사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묘월의 목을 생각해 보세요. 묘월의 목, 뭐 물론 인월의 목도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은 묘월의 목이 가장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많은 물을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많이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왕해지는 거죠. 많이 먹었으니까 에너지를 잔뜩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은 왕해지게 되는데 반면에 수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땅바닥에 있었어야 될 그 수분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그죠? 그것이 다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줄기, 그 다음에 꽃봉우리 같은데 이렇게 맺혀져 있겠죠. 제가 아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벌써 지금 묘월이잖아요. 밖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면 벌써 꽃을 피우려고 꽃몽우리가 몽실몽실 벌써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꽃몽우리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서 따뜻한 이렇게 날씨가 지속되면 벌써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쭉 같은 것은 이제 외부에서는 다 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무가 수분을 잔뜩 빨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런 꽃몽우리들을 피울 수가 없었겠죠. 다 피우려다가 다 뭐 조롱바가지가 되겠죠. 자, 묘월의 목이 습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묘월의 목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목이고요.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산에 지금 산에 가시거나 그 길거리 있게 나뭇가지가 있을 때 그거를 자꾸 한번 비틀어 보세요. 겨울에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걸 비틀면 이렇게 딱 하고 부러집니다. 똑똑 부러져. 왜냐하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줄기에 수분이 없습니다. 가을 겨울에 줄기에 수분이 있으면 그 겨울이 되면 그 나무 줄기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봄 되면 벌써 물기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비틀어질지언정 부러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물기가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목은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광절인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목이왕에서 목다화식 될 수도 있고요. 목왕화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목타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목이 뭐 묘월은 아니더라도 뭐 간목, 인목, 묘목 에서 다른 지지에 목의 개수가 많아서 많을 다자를 써서 목타화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목왕화식은 일단은 원령을 득해서 목이 왕해서 다른 때 없다 하더라도 목이 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다. 정화의 불꽃을 뭐 질식시켜서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도 모광화식,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도 모광화식,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에 간목이 있는 거잖아요. 인의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면서 쓰면 더 이게 좋겠죠. 인월 같으면 원령 자체에 간목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이 다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인월에는 경금만 있어도 원령 자체에 목이 왕하기 때문에 벽가 민정을 능히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월이 아니라 묘월이 된다라고 하면 묘중의 본기는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단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겠고요. 별도로 간목은 다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습목인 것으로 정화를 생각하기보다는 마른 간목으로서 정화를 살리는 것이 불꽃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고요. 불도 더 강하게 태울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묘목만 있고 경금만 있어도 뭐
정화를 살리는 데는 큰 해는 없습니다. 선생님 묘목 습목이라면서요. 자, 이건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그냥 경금이 없었을 때는 이거 그냥 그야말로 습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에 따라서 습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른 건초가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없다, 경금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습목인 거죠. 근데 경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습목을 어떻게 돼요? 배다가 마른 젖은 풀을 들에서 배다가 말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은 습목이지만은 경금을 보게 되면 마치 건초와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건초는 정화를 생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서 병화를 살리면 불꽃도 오래가고 열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건초로서 정화를 살리는 것은 크게 정화를 오래 살리는 것도 간목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발산하는 차원에서도 간목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병화 오게 되면 목다화식, 모광화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은 연후에는 뭐 이 상태도 뭐 묘목을 쓸 수 있겠지만 간목이 다시 있어주는 것이 사주의 배합상으로는 더 낫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배합을 기본적인 룰인 것이고요. 뭐 사주가 이렇게 뭐 기본적인 룰에 맞게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 묘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때에 맞게 목이 많아지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더 커질 것이고요,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관살의 왕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으로 인해서 관살을 살인상생 내지는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재해주는 제살로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냥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은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연을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이 되죠. 기해년이 되니까 이렇게 해묘한목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이거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묘한목은 반합인데 오늘의 일진이 어떻게 되냐면 정미일진, 정미일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삼합 중에 반합을 많이 봤지만 오늘의 명식은 해묘미, 그것도 원령이 본기를 득하고 있죠.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구전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벌써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이 한자. 그래서 모두 함께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전인 것이죠.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해수, 묘목, 미토가 있어야 완전히 해묘미 목국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 구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묘미를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는 10중팔구는 정화일간에 비해서 목이 아주 극강한 것이죠. 이거는 10중팔구 목왕 화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강 화식이 되는 것, 뭐 목타화 식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있어서 왕목을 제어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금도 경금이 좋지 신금은 왕목을 제어할 공력이 많이 없겠죠. 오히려 신금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약한 금이기 때문에 왕목을 만나게 되면 신금이 오히려 문드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사주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금이 전무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어떻냐면, 그냥 차라리 화가 있어서 그냥 왕목을 설기하는 것으로 용신을 취용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봐야죠. 금이 있으면 벽과
해가지고 정화를 살릴 수 있지만, 만약 금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모광화식 대기견 자명한 이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병화를 보든 정화를 보든 지지로 사화를 보든 오화를 보든 해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쇄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기토가 있으니까 왕목을 화가 설기하고, 그 다음에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게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정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명식이 기해, 정묘, 정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해묘미 목국이 완전히 형성됐고요. 목다화식 될 상황에서 그나마 정화가 있어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하는 공원이 있긴 한데, 똑같이 정화는 약하기 때문에 목다화식 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 경자시를 놓고 보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자수를 놓고 보게 되고요. 천간으로 경금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자, 원한적인 어떤 룰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하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수요는 아마 절대적인 수요가 될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의 기운을 약간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미토를 약간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잖아요. 근데 건토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 약간 저 미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습토화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자수에 약간 설기되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은, 그래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생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해묘미 목국인데 미토가 있나요? 자, 해묘미 목국이 된다고 해서 미토가 목이 되고 해수가 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기운이 목으로서 화한다는 것이지 미토가 100% 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미중에 있는 을목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면 미중에 있는 을목이 살아나게 되고 미중에 있는 기토는 약화가 되는 거죠. 원래 미중에 있는 기토의 공력이 예를 들어서 70% 공력이었다라고 하면 목국이 형성되면 공력이 10% 20%를 많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봐야지, 미토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놓고 보기는 좀 힘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또 금을 생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금이 아주 좀 미약하지만은 벽갑 인정해서 정화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임인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 임목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지로 거의 다 해묘미 목국의 임목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여기에 기토가 있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일간이 정화하고 시간의 임수 관성하고 서로 정, 임, 합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정임합. 그래서 이렇게 정임합이 되면 이게 합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합해서 목으로 하는 것이고요. 합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탐합하는 용도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합합격으로 정임, 합화, 목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일반 내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일반 내격. 뭐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판단에서 놓고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간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일반 내격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일간이 정화 음간이라고 했을 때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은 종기부종세하고 양간은 종기부종세하고 음간은 종세무정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를 쫓고
결코 세력을 쫓지 않습니다. 기를 쫓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양간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지 섣불리 세력을 따라서 종하지 않아요. 근데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곳이 있다 하더라도 세력을 쫓지 기를 쫓지 않는다는 뜻이, 그래서 세력을 쫓아서 정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종기부종세하고 음간은 종세무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간이 임수라고 했다라면 양간이기 때문에 종기부종세, 자 털끝만치라도 남자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 말이듯이 양간은 그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음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세력이 형성되면, 특히 지지로 국방을 이루고 원신이 투출하게 되면 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국방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합파가 이래 되면 그냥 합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임이 합하게 되면 이거는 합해서 목이 되잖아요. 목. 근데 원령이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국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화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데도 같은 정화가 있기 때문에 뭐 목으로 되더라도 목생화 화성토에서 구애됨은 좀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화라기보다는 가화격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임 합파 목격으로 해서 이거는 합파격으로 저는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병호시를 한번 보죠. 병호시. 자,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묘미 목국이 되고 인성이 왕한 중에 이렇게 비견 겁재를 놓고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있어서 벽갑은 아니더라도 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목이 아니고 화가 있게 되면 왕목을 화가 설해 가지고 목다 화식 되는 것을 쓴 피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병호가 있고 정화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왕, 이게 사주국세가 원래 정화가 있고 해묘미가 이렇게 되면 모왕 자세가 되는데 모왕 자세가 되는데, 이렇게 다시 화가 다시 있어서 화가 왕해지면 이거는 모왕자상으로 사주국세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화를 용신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기토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목생화, 화생토에서 화의 기운, 왕한 화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병화에 이어서 오늘은 정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 본 생지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